7월 22일 월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눈이 퀭한데 지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우리 신 기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 네. 요 알람이 새벽부터 계속 울리더라고요, 외신에서. 일단 오늘 핫 키워드 하나씩 보겠습니다. 바이든, 두산 로보틱스, 롯데 관광개발. 이번 주 핵심 일정은 오늘 월요일이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바이든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결국에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겠다. 앞으로 4년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라고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예상은 됐었지만 갑자기 그걸 공지를 했고요.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밀어주는 공개 지지를, 뉘앙스가 아니죠. 밀어주기로 했단 말이죠. 공개 네. 지지를 했단 말이죠. 이 소식부터 일단 전해주시죠. 사실 이럴 거면 왜 토요일까지 자기 완주하겠다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중도 포기 의사를 완전히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식 입장을 내고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다. 재선에 도전하려 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국가와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었죠. 토론회 이후에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인지력 저하 논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이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공개 지지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의 부통령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던 이 법률가 인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됐을 때 가장 먼저 파트너로 꼽은 인물이기도 하고 이 민주당에서 신뢰도 자체는 높은 인물입니다. 이 바이든이 해리스를 공개 지지한 배경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큰 틀에서 민주당에서 바이든 이후에 다른 인물이 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 미국은 슈퍼팩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캠프에 이 돈을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바이든이 사퇴를 하게 되고 해리스가 아닌 다른 인물이 가져가게 되면은 이 현재 2억 4천만 달러 이상 모인 기부금을 그 후보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선거에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해리스만큼의 대안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아마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해리스는 이대로라면 오는 8월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가 되고 확정이 될 전망입니다. 최대 관심은 과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이길 만한 인물인가라는 거겠죠.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숫자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정치 관련해서 이 통계 확률 같은 거 집계하는 538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면 이 카멀라 해리스라는 인물이 사실 뉴스에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부각되는 인물들도 아니고 사실은 스캔들도 조금 있었고요. 대중적 호감도가 낮은 인물이긴 합니다. 높은 인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538에서 이 인물의 호감도는 현재 40%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부정적인 여론이 50%를 지금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카리스마로만 봤을 때는 트럼프 강세라는 현재 공식을 바꿀 정도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봐야 될 게 대선 후보가 되는 해리스를 받쳐줄 새로운 부통령 후보 누가 될 건가? 런닝메이트는 혹시 누굴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주말에 이 미국의 정치학 전공하신 미국 분이랑 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 사퇴하기 전입니다만 그때 그분도 현재 상황을 예견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미국의 민주당이 여러 가지 안배를 하는 상황상 유색인종이나 이런 것들 안배를 해야 되는데 카멀라 해리스는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여성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부통령 후보는 아무래도 백인 남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꼽을 수 있는 인물이 미국의 현재 주지사 몇 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 인물 역시 트럼프의 부통령인 이 제이디 벤스를 이길 만한 카리스마가 없는 인물이라 평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최악의 수는 두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선의 수는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도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큰 그림을 시장에서 바꿀 만한 정도의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도 부통령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예, 존재감이 조금 적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신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후퇴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거 전문가들 의견은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슈앤 전략 시간에 자세하게 또 짚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두산 로보틱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두산 밥캣을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시키겠다.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요 두 회사가 내년에는 합병
예, 아예 합병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런 소식이 우리 한국경제신문 또 다른 단독으로 또 나왔습니다. 특정 보도로 확인이 네. 됐단 말이죠. 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주두산이라는 큰 그룹이 있고 그 밑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이 로보틱스 안에 두산 밥켓이 자회사로 들어가니까 두산의 손자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가 되는 그림이었는데 원래도 손자 회사였지만 근데 이 두 회사를 완전히 합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왜 합치느냐?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지주사의 손자 회사에서 지주사의 자회사로 두산 밥켓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정거래법상 이 지주사회 손자 회사는 피인수 기업의 지분을 100% 인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피할 수가 있게 된 조치다. 두산 바켓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자산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M&A나 이런 데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만 아마 2조 정도를 두산그룹이 투입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번 뉴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산 바켓이 본격적으로 M&A 타 기업 인수를 지금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련법 때문에 못했던 맞습니다. 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의미라는 해석이인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을 자회사로 편입시키겠다 요 발표 이후에도 막 주가 떨어지고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또 계속 염두에 둬야 될까요? 사실은 이게 주주들 입장에선 특히나 밥켓 입장에선 좀 씁쓸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두산 밥켓 지분 들고 있는데 이것을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에 주기로 한 것이거든요. 이때 교환 비율이 나왔죠. 두산 밥켓 1대 로보틱스 0.631 그러니까 두산 밥켓 주식 100주당 두산 로보틱스 주식 63주나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왜 63주나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두산 밥켓은요 지금 순자산 규모만 6조가 넘고요. 두산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캐시카우입니다. 지주사는 두산 밥켓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로보틱스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 간의 합병에 있어서 1대 0.63이라는 교환 비율이 맞느냐? 밥켓 주주가 억울한 거 아니냐?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두산 밥켓 내부적으로 그동안 배당 짜게 주면서 주가를 임의로 누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소액주주로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건 사실 법대로 한 것이긴 합니다. 이 주권상장법인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의하면은 증시에 상장된 법인은 기업에 합병할 때 가치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회사 전부 다 상장사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이니까 시장에서 미래가치 기대 때문에 조금 더 고평가를 받은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동종업체의 PBR에서 특별히 튀어나가는 정도는 아닙니다. 두산 바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설기업 업종이 물론 돈 많이 벌고 있지만 전통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현대인프라코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기계 기업 봤을 때 PBR 1이 넘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산업 대 전통산업에 대한 이 시장 가치 평가 차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말 페어밸류라고 하는 공정한 가치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관련해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국회에서 소위 두산 밥켓 방지법이라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상장사들 합병할 때 현재는 자산 가치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산술 평균하는 방식으로 합병 가치를 좀 결정하기로 바꾸려는 건데 이 법이 지금 두산 밥켓으로 인해 통과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두산 밥켓이 촉매 역할을 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산 가치로 비교하면 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두산 바켓이 훨씬 크겠죠. SK도 그렇고 이렇게 논란이 계속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제주도 카지노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림타워 가지고 거의 뭐 카지노 업계 평정하다시피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이제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소식인데요. 이 롯데관광개발 상장사죠. 여기가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호텔업 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 2분기 매출이 이번 사상 처음으로 1,000억을 넘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건데 매출 견인 원동력 당연히 카지노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의 중국 이슈 때문에 두산이 아니죠. 이 롯데관광개발이 상대적인 수혜를 얻었습니다. 신화월드라는 곳이 원래는 이 제주도의 카지노를 상당 부분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판세가 바뀌면서 제주 카지노의 점유율 자체가 이 롯데관광개발이 갖고 있는 이 제주 드림타워가 80% 이상 넘어갔다는 얘기가 2분기에 들려왔고요. 이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성장이 계속해서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재무 구조상
대규모의 돈을 빌려온 롯데 관광개발이 리파이낸싱을 성공적으로 하느냐가 아마 연말쯤에 있을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주가 측면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증권선가에서는 3분기에 외국인들 7월에 일본 제주 노선 확장되고 나는 것들을 고려하면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사람들 몰려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카지노와는 롯데관광개발은 더 좋은 것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점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 주가가 계속 10,000원인가요? 뭐 계속 지지부진했는데 어느덧 제주도의 카지노 점유율 80%, 중국 자본이 갖고 있는 신화월드를 많이 큰 차례로 이렇게 제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 관련된 주요 일정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펴봐야 될 게 일단 오늘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 사실상의 기준금리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1년 만기 LPR까지 인하할 수 있을지, 이 최근에 삼중전의 이후에 경기 부양 기대감을 이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단행해 줄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낮출 같고요. 가능성 조금 있습니까?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은 외신 얘기를 종합하면 그렇고요. 23일 날은 우리나라 기업 얘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교섭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일 수요일은 우리나라 아침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미국의 구글과 테슬라 실적이 나옵니다. 테슬라 실적 나옵니다, 이번 주. 맞습니다. 여전히 한국인의 주식으로 부를 수 있고 최근에 또 오름세가 좀 있었다가 주춤하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하고 25일 목요일에는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SK 하이닉스와 기아 같은 대기업들 실적이 있고 요거 하나 정정할게요. 기아가 아니라 현대차입니다. 목요일에. 기아는 금요일입니다. 네. 예. 그리고 2분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GDP 속보치가 나옵니다. 이 경제 성장률 지금 한국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해 줄 만한 숫자가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약간 2분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합니다. 한국은 어쨌든 조금 어렵겠죠? 예. 미국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4보다 좀 나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텔란타 연방은행 그 이제 GDP 나오고 전망하는 보셨군요. 거 예. GDP 나오를 봤더니 2.7까지 예상하더라고요. 상당히 2분기를. 높은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되면. 높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나오는데 소위 기름집이라고 부르는 정유주들의 실적이 대거 나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파리 올림픽도 개막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인기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